김덕룡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김덕룡 이사장님의 회고록 그때 거기 김덕룡이 있었다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얼마나 생생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덕룡 회고록을 출판한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의 김현종 대표님이 직접 김덕룡 이사장님의 저서에 관한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메디치 미디어의 김현종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디치 미디어의 대표인 김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뵈니까 저도 이제 중앙일보에서 국회 출입기자도 좀 하고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한 번 당선된 거를 별 하나로 치면 별이 한 500개는 뜬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김덕용 대표님의 책 그때 거기 김덕용이 있었다. 예. 이 책을 내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선배님들 많이 오시고 해서 실수라도 하면 저희 출판사의 창피라 좀 메모를 적어왔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책 제목 그때 거기 김덕용이 있었다는 50년간 후 정치 인생에 대한 회고록이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책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79년 5.30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김덕용 대표님이 김영삼 총재의 비서실장이 되면서부터 87년 6.29 오늘까지의 약 9년 정도의 기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권노갑 고모님도 와 계시지만 5.30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이철승 대결에서 김영삼 총재가 이기고 서울에 봄이 왔으나 5.18이 왔고 또 그 3주기에 김영삼 총재님 단식을 하셨고 민주산업회를 결성했고 민추협, 신합민주당, 통일민주당 85년 2.12 총선에서 극적인 신합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6.29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덕용 대표님이 자기 자랑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서문을 써주신 김정남 수석님 말에 따르면 83년 YS 단식 때부터 87년 6.29까지가 김영삼 정치와 김덕용 정치의 가장 하이라이트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하시는데 읽어보시면 그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김덕용 대표님이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가셨고 좋은 결과 약간 아쉽지만 또 거두셨고 그 이후에도 서초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활동하셨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길고 또 다른 분들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출판사 사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에 있어서 기적을 만든 기적과 같은 세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외신 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고록을 쓰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의 의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기록을 후배들에게 경험과 교훈을 남겨줄 때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책을 내셨지만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소개 말씀을 해준 메디치 미디어 김현종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 소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른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겠다,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책을 다 읽지는 못해서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저도 뭐 이제 여러 가지를 AI의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데 책의 핵심 내용을 우리 똑똑한 AI가 정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책 소개 한마디 AI 영상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겪은 나의 모든 역정은 행복했다. 정치에 입문하여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분을 모신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은 늘 자기 희생으로 시작했다. 스스로 사역과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의 개혁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고 패도 무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나의 50년 정치 역정의 이면에는 가족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와 두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내가 세 번째 구속에서 풀려난 날 외국 출장에서 복귀하는 아빠인 것처럼 아내와 함께 장난감을 사러 왕구점에 들렀다. 장난감을 포장하는데 아내의 눈물이 포장지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이 아직까지도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여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장대한 역정에는 이처럼 구비구비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어올린 주역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다. 나는 이를 학생운동, 야당, 제야 민주세력, 그리고 뒤이어 합류한 노동계라는 네 축 구도로 파악한다. 이 네 개의 축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기며 독재의 성벽을 허물어뜨렸다. 또한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 외침에 주목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결국 내가 내 운명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이다.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양극화를 가져오는 승자독식의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대통령 중심제는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과 이념의 극단적인 대립을 넘어 공정과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은 두 번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다. 1979년에 박정희 유신 독재를 붕괴시켰고 1987년에 전두환 군사 정권을 종식시켰다. 이 시기에 내가 지켜본 김덕룡은 매번 투옥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도전을 주장했다. 정치권과 제야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창구였으며 선거 참여투쟁으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견인하여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역사적 기여를 다했다. 대한민국이 문민민주주의로 위대한 전환을 하는 데는 그의 숨은 역할이 곳곳에 행간에 배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김덕룡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김덕룡 개인의 증언록이자 대한민국 민주화 그 역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네, 김덕룡 이사장님의 60년 정치 여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AI 영상을 만나봤습니다. 아직도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시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행사장 입구에서 또 이 책을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김덕룡 회고록의 출간을 축하해 주실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또 인사분들의 축하 말씀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을 또 청하지는 못하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또 시간 관계상 우리 또 귀빈 여러분들의 말씀도 간략히 들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3월 바로 이 자리에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덕룡 이사장님과도 변치 않는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 분, 권노갑 민주화 추진협의회 이사장이자 김대중 재단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덕용 이사장의 출판 기념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야 많은 언론 중진들, 중진 의원님들 그리고 옛날 민주화 동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과연 김덕용 이사장이 바로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은 바로 김덕용 이사장의 하나의 자신의 사리 사역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을 했느냐 이런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그 김동영 이사장 그때 거기 김동영이 있었다. 대한민국 민주화와 개혁의 정업 이런 출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래 바로 그때 김동영은 거기 있었어. 그 사실이고 또 나 역시 나이는 김덕용 이사장보다도 내가 11살 많습니다. 그때 김덕용 이사장은 청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김영삼 총재님의 총애를 받고 그 측근에서 비서실장할 때 나는 11살 위 권노갑이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친구처럼 했습니다. 오직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달성시키겠다.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 그 이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나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김덕영 역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버리고 오직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둘이는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형무소를 가고 중앙정부 가서 물금을 당하고 남영동 가서 물금을 당하고 형무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김덕영 역시 나 역시 형무소 생활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정치 규제법에 묶여서 정치도 못하고 전혀 절제 활동을 못할 때도 우리 둘이는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특한 것은 있습니다. 김덕영 이사장이야말로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독재 정권에서 감시를 받고 있을 때도 메모장을 꼭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냐. 이미 그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찰 정보원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메모장을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 버리면 거기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정보부에 가서 권역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가려는 곳은 형무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복귀 때에 갈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메모장을 동교동 집 밑에 하단 밑에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감시 그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덕영 이사장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메모를 갖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나는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겠을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민주화를 이루게 됐고 민추협을 김정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서 그때 민주화 추진과 민주 회복을 하는 60항쟁까지 그 다음에 60견까지 전부 이루게 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것은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이 두 분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민주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간용과 용서 그리고 하나가 되는 상대방을 항상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같이 동반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한 그런 두 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런 역사가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그러한 대치 국면을 벗어나고 같이 간용과 역지사지하면서 동반적인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면서 저희 마지막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축사를 해주신 권노갑 이사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 그리고 또 이 회장님께서는 출판기념회 초청인 대표시거든요. 정대철 초청인 대표님의 축사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할 얘기들이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영 의원 디아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으로 일생 동안 몰두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서울물리대 학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일 굴욕회담 반대 투쟁으로 시작해서 그가 학교에서 제적되고 구속되고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순간 그 후에 세 번 더 일생 옥고를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4번 치렀습니다. 김지아 씨 때문에 YH 사건 때문에 YS 단식 투쟁 때문에 4번 옥고를 치르면서 이 나라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가 YS 총재의 비서실장 민추의 기조실장으로서 2.12 총선의 신민당 승리를 이끌었고 이 나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김영삼 총재를 도와서 정말 민주화의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나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5선 의원이 되고 정무장관 2번을 통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상생의 정치를 이끌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나라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남마다하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두 번째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YS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영남 출신 대통령을 끊임없이 학생 시대부터 지지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3당 통합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들의 복장은 벗었지만 군인들의 정치를 문민 대통령, 문민 정부를 뽑아서 이 나라 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던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김영삼 대통령이 크게 잘한 일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의 하나와해를 없애고 또 그 돈 금융실명제 말도 잘 생각이 안 나네. 금융실명제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회를 통해서 군을 정돈했기 때문에 또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돈을 정돈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김대중으로의 정권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 바탕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를 도운 DR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정의롭게 옳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는 학생 시대부터 아까 말씀대로 옳게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독재 정권의 총칼의 힘보다는 국민의 힘, 정의의 힘, 역사 순리의 힘을 믿고 그게 소신으로 삼고 옳게 살라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DR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가 옳게 살라고 노력한 측면을 제가 봅니다. 그는 이 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주장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승자 독식 제도인 소선거구제도를 바꿔서 중대 선거구제로 해서 이 나라의 의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계속 주장합니다. 지역 감정을 없애고, 또 진영 여야 보수 진보 간의 대결을 순화시켜서 상생적 정치를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퍽난 노력을 했습니다. 민주평등 수석 부의장으로서, 또 민주화의 국민협의회 대표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 우리나라 750만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의 국내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퍽난 노력한 것도 저 잘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그리고 대중문화 증진을 위해서 퍽난 노력한 것을 잘 또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잘 기억하는 것은 YS 대통령 시절 YS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소장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외국 유학 보내라, 이런 것을 YS 대통령한테 참 어려운 충고였습니다. 이거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이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결과를 뻔히 아시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정의롭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DR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는 소외된 사람,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장애인, 갇힌자, 청소년, 여성,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DR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여기서 또 쭉 더 있습니다. 그만은 이거 여기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요새는 희수 77세 삶은 잘 못 산 겁니다. 미수 88세 괜찮게 산 거지만 아직 더 살아야 돼. 백수, 힐백자 백수에는 99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산다 하면 백수는 살아야 돼요. 백수 살려면 아직도 14, 15년을 더 사셔서 이 나라의 민주화의 발전, 이 나라가 지금 5대 강국으로 가는 것 보고 스스로도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 어린 축사를 해주신 정재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오늘 특별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 공동 MC이자 사회자로 또 수고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미 또 단상 위로 올라오셨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 초청자 대표로서 축사는 제가 사양을 하고, 워낙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 말씀도 드리고 또 좋은 축하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 나오시오. 박지원 의장 나오시오. 그래도 현역이 우선이니까 우리 현역 박덕금 부의장 먼저. 그래서 주호영 전 부의장이 주관자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김동용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장소를 제가 빌렸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78년인가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화나신 얼굴로 무도한 정권이 내 비서실장 김동용이를 잡아갔다.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4년 의원이 되고 26년 만에 그분을 만나 뵙게 됐고 감에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원내대표로 모시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 몇 안 되는 분 중에 우리 김동용 대표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실 텐데 오늘 제목이 그때 거기 김동용이 있었다인데 오늘 법륜 스님 와 계시지만 어느 스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내셨어요. 세 사람이 나이 많은 시합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나는 삼천갑자 동방사기와 같이 살았다. 18만 살이죠. 한 사람이 나는 천지개벽할 때 태어났다. 이랬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나이가 더 많으려면 뭐라 해야 되느냐 질문을 받아서 당황했는데 정답이 맞다. 천지개벽할 때 네 태어나는 걸 내가 봤다가 이기는 정답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그때 거기에 김동용이 있었다는데 맞다 있었지 할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는 조금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걸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책에 책이 많으면 오자가 반드시 있는데요. 딱 오자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메디치의 김현종 대표님 어디 계세요? 찾았어요? 제일 뒤편에 나는 의뢰이 남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다 이래 돼 있어요. 남성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다는데 교정하는 사람이 남성 고등학교가 있는 줄 모르고 남자 고등학교로 고쳐놨던 것 같아요. 남성 고등학교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금 부의장. 하람 해라마. 하라면은 네, 우리 김도영 우리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도경 우리 의원님을 제가 정치 처음 하려고 할 때 모텔에서 이제 만나 뵀었는데 처음 만남인데 거기서 저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이렇게 사선이 돼서 국회 부의장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김덕영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사실 그때 거기 박덕흠이가 있었다 하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권노갑 고모님 또 정대철 고모님 또 우리 저기 갑자기 제가 그랬는데 우리 문희상 이장님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권오을 장관님 또 정균환 선배님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균환 선배님은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10년이 빠르시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원희룡 장관님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원희룡 장관님하고 그냥 소주도 많이 마시고 그랬었는데 형님 동생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현직에 와 있고 우리 장관님은 또 이제 뒤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든 저도 국회 부의장으로서 또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 잘 모시면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회가 좀 정상화되도록 기여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덕영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랍니다. 권노갑 고모보다 저는 12살 아래입니다. 작년 1월 1일 롯데호텔에서 신정 우리 김덕용 이사장이 저보다 1년 위고 저랑 동갑인 친구 이부영 이사장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덕용 이사장은 개헌을 하자. 그래서 개헌을 해서 책임 총리를 박지원이 해야지
이재명 당선시켜가지고 국회의장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 되고 박지원은 국회의장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특히 저는 우리 권노갑, 김동영 두 이사장님이 닦아낸 민주의 길 속에서 저는 편하게 오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또 김동영 이사장께서는 분명히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국회에서 김덕용의 꿈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 김덕용 출판 기념회의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하합니다. 김덕영이 이재명 찍었다는 거짓말입니다. 나경원 의원, 김기현 대표 아까 오셨던데? 갔어. 권오을 장관 나와라, 안 나와? 한동훈 대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게 뭐냐면요, 우리 법사위원장 야당에게 나눠달라고 규탄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동영 우리 대표님께서, 저는 여전히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가 김동영 대표님이 오선 의원 되셔서 17대 국회 초반기에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셨을 때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원내대표라고 부르는데, 그때 하신 제일 큰 업적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나눠 갖기로 하고 국회 내의 의회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원내대표님 계시면 우리도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김동영 대표님께서 항상 견제와 균형, 상생과 타협을 외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멋진 국회 내의 의회 민주주의도 만드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나라당이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내고 사학법 개정을 막아냈던 그 시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선진화법이 없어서요, 김동영 대표님의 지시로 국회의장실, 법사위 회의실, 그리고 본회의장까지 우리가 골고루 숙식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대표님 항상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족적 기억하고 늘 상생과 타협 만들어주신 부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사 중에 아까 헌정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헌정에서 우리 헌정회원 여러분 앉은 자리에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소개 말씀 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희상 의장님 저 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나오셔서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원로 선배님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동영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젊으셨을 때는 흰머리가 참 좋았었고요. 지금은 염색머리가 더 좋습니다. 99세 백수, 100세 상수까지 건강하게 활동해 주시길 한참 후배가 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김덕영 의원님 때문에 정말 평생 고생하신 김열자 사모님 저 오셨는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영호 장관님 사모님 원정일 여사 오셨습니다. 고 김동영 장관 사모님 차길자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동훈 대표.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리를 많이 떠나셨는데 의원총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의원총회를 안 가도 돼서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용 선배님을 전설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축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연배가 제일 낮을 텐데요. 어릴 때 저런 정치인, 저런 기백 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동용 정신과 김영삼 정신은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이 정치적인 이익만 따지자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진영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그 전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해보려다가 이렇게 되면 정치자금 드러나면 어떻게, 이런 이유로 좌초됐던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셨고, 그리고 일단 정권을 잡으면 군은 말을 들을 텐데 그 군을 일거에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척결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제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점은 이런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시대가 IMF 이후에 정권을 연속으로 잃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남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그때 거기 김동용이 있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만들어진 김동용과 김영삼 시대에 만들어진 그 토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동용 대표님의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김영삼과 김동용의 시대를 살았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대중 재단에서 우리 백이선 사무총장님 오셨고, 백학순 원장님 가셨네. 원혜영 의원, 이석현 부의장, 또 저 김영춘 장관, 원희룡 장관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경열 의원, 이채익 의원, 구천서 의원, 다 일리겠다. 그걸 못하겠어. 저 성수일 63 동지회 회장, 이규택 DR 친구분이십니다. 현영원이 유영원 의원, 바쁘신도 아직까지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아까 헌정에서 많이 왔다 가셨고 아직도 계십니다만은 민주협 회원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민주협 회원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투쟁했던 이 용사들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께서 재외동포의 대부라고 불릴 만큼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30년 넘게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화운동만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창립하고 세계 한상대회도 최초로 창설해서 개최해왔고, 그 결과로 재외동포재단도 산파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오시는데 전부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올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감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도 와 계십니다. 김전배 회장님 나오시 인사 좀 하시죠. 이숙진 회장. 제가 이렇게 회의 대표로 나와서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리 김동용 이사장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재외동포들을 고국에 들어오시면 꼭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시면서 자네들이
해외 영토를 넓힌 주역들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줬고, 특히 우리 재외동포들만 선거를 한다면은 김동영이가 대통령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이사장님 계속 건강하시고 같이 또 술 한 잔씩 더 계속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의 아이콘이라 하면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이십니다. 재외동포에서 한상의 아이콘, 한상이라는 재외동포한테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자긍심을 갖게 해주신 분이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재외동포들을, 또 기업인들을 제도화를 시켜서 대한민국에 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한상에서는 글로벌 드림 장학회라는 이사를 만들어서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동포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살만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고국에 들어와서 무엇을 저희들이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들이 또 그 길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동포들이 고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자긍심인 것처럼 김동영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길에, 그 해안에 저희들이 따라갈 것을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장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유인학 의원님, 김호일 의원님, 저 서 계실 때 좀 앉으십시오. 그 박물관장협회 회장을 오래 하시고 지금 문화일보 회장 대신 김종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하죠. 우리 민주협회 저 공동회장하고는 정균환 회장님 앉아 계시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선배님 계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님 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이임수 전 대법관님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성일 의원님, 육삼 동지 오셨습니다. 우리 문희상 의장님 한 말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축하합니다. 경복고등학교 후배 원내영 축하드립니다. 네. 신호철 군수님, 완도 군수님, 저 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완도 군수하신 신호철 원혜령 장관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대선배님이십니다. 더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 동지들 후배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 예, 김덕용 선배님 더 건강하셔서 우리 후진들 많이 육성해 주시고 민주화에 큰 기여하기 바랍니다. 1984년에 민주협 창설할 때 기획실장을 하시고 제가 기획위원을 했어요. 지금도 감기가 무량합니다. 자, 저는 이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네, 여러분 또 원활하고 또 부드러운 진행을 해준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 여러분 커다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좀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욱 전 익산향후 회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양희문 장보고 글로벌 재단 이사장님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태선 수상자 협의 회장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종식 평통발전위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수 대법관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해외 동포 지도자들의 영상 메시지를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삶을 우리 현대사의 4가지 시대 정신을 향한 헌신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화와 개혁을 향한 헌신입니다. 회고록의 제목처럼 이사장님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그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셨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다지셨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과정과 문민개혁의 추진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큰 전환점이었으며 그 험로를 뚫고 보여주신 8군의 정치 역량과 용기는 우리 정치사에 빛나는 이정표로 남아있습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헌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시면서 재외동포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한민족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국제사회가 갈등과 분열,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영 이사장님께서는 UN 피스코를 창설하시고 오늘날 평화와 공존, 국제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도 매우 뜻깊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재외동포와 세계 한인사회를 향한 헌신입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힘이며 세계를 잇는 가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역량을 결집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신장, 재외동포재단과 세계 한상대회 창설 등을 통해서 전 세계 한인사회의 권익을 크게 증진시키셨습니다. 넷째는 미래와 인류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사장님은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UN 등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미래상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또한 제가 UN 사무총장을 재임하던 2015년 9월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달성에 깊이 공감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Leave No One Behind 라는 SDGs의 가치를 세계 한인사회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김동영 이사장님께서는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한 평생의 헌신과 함께 인간적 신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장님을 존경하는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걸어오신 이사장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사장님의 삶과 통찰이 미래 세대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영향력과 영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회고록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하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우리 김동용 이사장님의 저서 그때 거기 김동용이 있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동용 이사장님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해 오신 우리 정치의 큰 어르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역시 이사장님과 같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책은 그 치열했던 시대의 생생한 기록이자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소명을 지켜내신 한 정치인의 삶과 신념을 담은 발자취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진영과 갈등, 양극화와 분열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담긴 경험과 통찰은 오늘의 정치권은 물론 미래 세대에도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후배 한 사람으로서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 정신과 대의를 위한 정치를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서 출간 축하드리고요.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먼저 그때 거기 김덕용이 있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김무성 민추협 공동회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용 전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격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정치개혁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역사의 한가운데에 계셨던 분입니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민주화운동, 민추협 활동, 그리고 무민정부 시기에 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정치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김덕용이라는 이름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고록은 한 정치인의 자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뜻깊은 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리며 김덕용 전 의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이어서 해외 동포 지도자들의 또 영상 축하 메시지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 한상의 기틀을 만드신 선구자이시자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신 김동용 이사장님의 회고록 출간을 전 세계 한인 경제 무역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엔피스코 중국 총리회의 의장 신원철입니다. 전 세계 해외 동포들과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위해 주시고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건실해 오신 김덕용 이사장님의 회고록 그때 거기 김덕용 있었다의 출간을 전 세계 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재단 미주중앙본부회장 김형렬입니다. 김동용 이사장님의 이번 회고록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평생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힘써주시고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서 후배들에게 큰 로드맵을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회고록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이 선구자이시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동용 이사장님의 회고록 출판을 모든
제일 동포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회 이경철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김동용 이사장님의 회고록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회고록은 한 시대의 기록이자 미래 세대에게 큰 울림과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사장님의 지혜와 뜻이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 사회에 오래도록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의 영원한 지주이시자 한반도 평화번영의 선구자이신 김동용 이사장님의 회고록 출간을 칭다오를 비롯한 중국 동포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50만 재외 동포들과 세계 한성의 선구자이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 기업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동용 이사장님의 회고록 출간을 전 세계 한상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다양한 분들의 또 축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셨지만 이 영상에는 또 자막이 함께 나왔었는데요. 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또 자막을 준비한 또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전 헌정회 회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님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님 자리 함께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경률 전 의원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수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익현 전 의원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전 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동주 전 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용 출판 기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단체들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및 단체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시인 정현종은 그의 시 방문객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이 지닐 수 있는 삶의 무게와 또 깊이 또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주인공인 또 정치인 김동용의 삶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용 이사장님과 오랜 세월 함께했던 보좌진들이 직접
헌정 영상을 제작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그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속칭 YS로 불려지는 김영삼 총재와 제가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1964년도인데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당시 6.3 굴욕 외교 반대 투쟁의 중심에 서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YS를 모시고 민주화 투쟁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거치고 그 대학 시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운명이 되었지 않는가. 이 빌딩이 광일 빌딩인데 그 당시에 있던 빌딩으로 참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구인데 이쪽이 다동이고 이쪽이 무교동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1984년도에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던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 민추협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바로 이 자리 같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1968년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0년대 초중반쯤 여기를 많이 활용했죠. 예. YS의 상도동과 DJ의 동교동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화 투쟁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추협의인데 제와 모든 민주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소위 6월 항쟁의 승리, 군부 지배 세력들이 6.29 항복선언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민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개혁의 다기성을 전파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내가 다했다. 그래서 더욱더 문민주 개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의 중요한 그 고비고비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긴다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기록은 대한민국 민주화 그리고 개혁에 대한 증언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거기 김동영이 있었다 하는 제목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정치를 보면 정치가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의 본령이 뭡니까?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이건 서로가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 싸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본령이고 정치에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헌정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또 한 분 또 내빈 여러분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전 의원님도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투명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헌정 영상을 보면서 저는 또 어쩌면 우리 정치인 김덕룡의 삶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또 배려가 쌓여서 이뤄낸 소중한 인연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잠시 등장할 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 소개에 앞서서 뉴스 한 토막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어린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는데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끊어지면서 귀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한인회는 전세기를 추진했고 대사관 측은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이 앵커 멘트를 통해 소개가 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할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울돌목 가는 길 박안나 대표님인데요. 여러분 커다란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또 김덕룡 이사장님도 잠시만 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께서 우리 이사장님께 여러분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역시나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무대 위로 모셨으니 오늘 또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박안나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안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원님께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모두 막혀있던 시절에 인도에 있던 어린 소녀가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의원님께서 직접 나셔서 인도 교민사회와 연결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소녀는 특별기 편으로 어렵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녀는 건강을 되찾아 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소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원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집니다. 김덕룡 의원님,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판회를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안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루한 시간이죠. 참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초청이 한 사람이고 당대표까지 하신 김무성 의원이 사회자 보조 역할까지 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짧게 아마 진행하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주인공 제가 갑자기 큰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바쁘신데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이름을 다 거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분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참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에게는 참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소중한 분들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저 마음속으로 참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지금 몸이 불편하신 최영호 전 장고님을 모시는 우리 원영일 여사님, 그리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참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착고하신 김동영 의원 사모님 되시는 우리 차길자 여사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저에겐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참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민주화 시대를 열은 6월 항쟁이 전 군사정부로부터 항복선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민주시대를 열은 6.29 39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제 참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그 옛 이야기나 전설처럼 들리는 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참 군부 독재에 맞서서 30여 년 동안 투쟁했던 그 목마른 투쟁했던 그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아슬하게 지금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 민주화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던 그 동지들이 지금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동지들의 부음이 들려오는 것이 정말 두렵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동지분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회고록을, 이 증언록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부족한 이 회고록을 위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점 참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현대 정치의 역정을 해치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고록을 억지 끌려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증언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그 시기는 사실상 기록이 없는 부족한 기록의 공백 시기이기 때문에 좀 뭔가 꼭 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그때 살았던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체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회고록 엄두가 안 나는 이 증언록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건노갑 선배는 제가 메모를 꼬막꼬막 하니까 그때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런 기록이라든가 메모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조사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행위가 잘못해서 그 기록들이 수사기관에 참 입수된다면은 참 뜻하지 않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사실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력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그래서 막상 이 증언록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애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다가 생각나지 않은 부분은 그 당시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연락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그런 일을 했지? 이렇게 물어서 참 기억에 부족한 여백을 메꿔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증언록을 만들게 되었다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부 독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탄압과 언론의 탄압과 간섭이 심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또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의 공백기를 좀 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라도 좀 보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증언록을 만들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 60년 정치 역정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196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인연을 처음 맺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김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김 대통령께서 40대 기술을 주장했지만은 막상 정당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에 실패하고 난 뒤에 사실은 내가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참 죄송한 마음이다 하는 심정 때문에 제가 그때 70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대통령을 이렇게 직접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참 그분의 그 선한 인간상이라고 할까, 그 진실된 모습,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김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말 영원히 맑은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YS의 정치가 한마디로 대도무물의 길을 걸었던 정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YS는 그런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정치를 해나갔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을 모시고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인생의 행운이었다, 그리고 영광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참 역사적인 그런 길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 1983년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서 그때 참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87년 6월 29일 민주항쟁의 승리를 이루는 그 과정,
함께했던 그 YS와 함께했던 그 과정은 저는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정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산악회의 발족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민취협의 결성, 그리고 신민당 창당과 2.12 총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말 역사적으로도 장엄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고난과 영광과 시간을 바쳤던 참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정을 거쳐서 드디어 1993년 2월 25일 마침내 우리가 민주정부를 세웠을 때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치를 끝낸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안타까운 점은 YS 임기 말에 있었던 외환위기가 와서 참 그 외환위기가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문민정부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 완전히 흡수되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사실이 지금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늙어서 별로 할 여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문민정부의 정당하고 균형 있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는 꿈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좀 잔소리가 좀 주제없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참 우리 후배라고 할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참 나름대로 좀 기대하고 바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 인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완성품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변할 수가 있다. 때로는 정체될 수도 있지만 더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하는 제도라는 거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항시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 하는 점을 꼭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은 그 역할을 나이 들어 늙었어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옛 동지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나이가 많아지니까 잔소리가 좀 많아지고 뭐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만은 후배 우리 정치인들이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좀 정치가 우리 정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여야가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상대를 섬멸시켜야 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여야는 선의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참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권이 참 그렇지 못한 이 대립과
분열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더 통합과 상생의 길로 가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하나 더 말씀을 더 추가해야겠군요.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제가 살았던 그 시기가 너무도 저한테는 엄혹했다. 그리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험악한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참 다행스러운데, 내가 그 험한 길을 오면서 넘어지거나 또 때로는 쓰러지는 일이 있을 법도 했고 또 큰 과오를 범했을 법도 했는데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웠을 때에 저의 손을 잡아줬던 그런 동지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응원해 줬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께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증언록의 서문에 마지막 문단에 쓴 것을 읽겠습니다. 내 삶의 좌표이셨던 부모님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민주화 여정에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덕용 이사장님께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김덕용 이사장님과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해오신 우리 보좌관 분들께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예, 꽃다발을 증정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격한 환호와 아울러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덕용 이사장님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귀중한 동반자들,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보좌진 분들에게 커다란 박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덕용 이사장님이 유독 뜻깊은 곡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아울러 이 곡을 함께 부르면서 이 소중한 순간 마지막 피날레 김덕용 이사장님과 함께 김상국의 불나비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김덕용 이사장님의 그때 거기 김덕용이 있었다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있어 일어나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쌈버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마음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무엇으로
사랑의 불길 밤을 안고 떠도는 새로운 날개 차라리 세월 속에 가서 이제는구나 멍드는 가슴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니